제목 정하는데 굉장히 조금 고심을 했습니다. 마을을 재생하는 장소 만들기.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이 도입이 되면서 도시재생 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국가 정책이 아니어서 관심들이 많이 없다. 이제 선도지역 13개 할 때는 그랬다가 갑자기 그 대통령 공약으로 나오고 국가 정책이 되면서 매년 100개씩 선정되는 도시재생 사업들로 전국이 지금 사실은 좀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시재생 세미나가 1년에도 수십 개씩 열립니다. 지자체도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그래서 그것과 저희가 하는 일이 좀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 틀 안에 있기는 합니다만 아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에 기여를 해왔고 연구를 해왔는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을을 재생하는 장소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쇠퇴하는 도시의 정책 변화라는 것은 뭐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 그림은 아마 누누이 보셨을 겁니다. R&D 사업할 때부터 시작됐던 그림들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쇠퇴됐었다가 최근에는 대도시까지 쇠퇴 현상들이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인구도 줄고 우리나라 상업업 경제도 많이 다른 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건설, 물론 이제 올해 3기 신도시 발표도 났지만 그 신도시 건설하고는 또 다르게 도시의 어떤 관리, 집중적인 관리라는 부분들로 전환되고 있는 정책의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뉴딜 정책이 들어오기 전부터 조금씩 법과 제도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거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했던 과거 70년대 도시재생법, 그 도시재생법이라기보다는 그때는 도시정비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뉴타운 사업들이 대거 진행이 되다가 지역 주민들이 실제 사업을 하면서 많은 반발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동네가 망가지는 것들을 주민들이 많이 체험을 하시고 뉴타운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2000년대입니다. 그러면서 R&D로 도시재생 관련한 연구들이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도시재생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2010년 즈음부터이고 법은 2013년 연말에 통과가 됐고요. 2014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도시재생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이제 개별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재생하던 방식에서 이제 개별 필지 단위의 정비 방식을 도입하자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들을 수행을 해서 제도화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마을을 재생하는 장소 만들기는 쇠퇴하는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사실 뭐 긍정적 이미지로 바꿔보자. 저희는 이걸 이제 지역성 회복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3터와 1터가 공존하는 장소로 좀 다시 부활시켜 보자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위한 아까 염초로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건축의 촉매 기능들을 저희 연구소에서는 조금 더 지역자산 가치로 좀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 만들기는 도시재생을 위한 촉매로서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설정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지역 커뮤니티에서 장소 가치를 회복하는 핵심적인 촉매 기능으로서 저희가 공공공간과 공공건축물, 건축 자산들을 좀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을 재생하는 장소 만들기는 이러한 자산들을 가지고 일상생활과 결합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마을의 삶을 좀 회복시켜 가보자라는 것이었고요. 이제 삶의 이야기가 있는 장소, 굉장히 오래된 시간의 켜를 두고 가지고 있었던 생활 문화를 회복하고 근대 이후에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서 이제 기능적으로 분리된 장소를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된 장소로 좀 바꿔보는 걸 마을 재생이라고 좀 보자. 지금 사진에 있는 그림들은 다 지금 아파트로 변화된 그 기존의 주거지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 삶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는데 재개발되면서 다 없어진 이게 불과 이제 저희 연구소가 개소한 이후에 저희 안양에 있던 주거 지역들인데요. 한 2년 정도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돼서 없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마을 재생을 위한 전략을 크게는 이제 마을 재생을 공간 전략으로 좀 바라보자.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던 것은 도시재생 특별법이 생기기 이전에 2008년부터 특히나 지방 중소도시, 여기는 뭐 재개발 재건축도 다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 중소도시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마을을 중심으로 재생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중소도시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의 공간 전략을 수립을 해보고, 그걸 토대로 각각 단위의 공간 조성에 대한 사업 방식을 제안하고, 이걸 돌리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거버넌스 기반 구축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앞에 발표했던 염초로 박사가 했던 디자인 관리 체계를 같이 집어넣는 세트화된 사업들을 좀 해보자라고 했었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주거재생 영역과 중심시가지 영역이 좀 있을 것이고요. 거점을 만드는 것들을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국책연구기관이 제도를 만들고 정책 연구를 하면서 가장 이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현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장 기반의 연구를 해서 실제 제도가 현장에 맞는 것으로 적용되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현장으로 저희는 이제 바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영주였었는데요. 그래서 중소도시 재생 이론 기반을 정책으로 만들고 그걸 테스트베드처럼 연구소에서 같이 지자체와 함께 해보고 그걸 그 실효성을 검증하면서 다시 그걸 피드백해서 제도와 법으로 반영하는 과정을 좀 거쳐서 이제 계속 이제 모니터링 과정을 저희가 현장에서 시도를 했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이제 마을 재생이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그 마을 재생 공간환경 통합 마스터 플랜이라고 이름을 좀 붙였고요. 사실 영주만 세웠던 건 아니고요. 공공자산을 활용해서 도심 활성화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동시에 수립했던 게 영주와 제천,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연차별로 강릉, 익산, 그다음에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그럼 대도시는 그러면 이 그 방식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부산 진구를 대상으로 한번 또 수립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분들하고 지역의 주체들, 그 다음에 시장님들 면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의지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주가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시장이 그 사이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갔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렸던 공간환경 마스터 플랜을 바뀐 시장님이 계속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주는 그냥 끝까지 갈 수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지자체가 또 시장이 관심 갖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지속화되기 어려웠던 그런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도시재생 특별법 만들어지기 전에 이 기획을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공간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권도 구분해보고 그 안에 공공건축이나 공공공간, 녹지 추계 현황, 그 다음에 보행 동선 체계 산업조사도 좀 다 했었습니다. 어떤 산업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주민 의견들도 이제 수렴을 해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산업들, 특히 활용 가능한 산업들이 뭔가도 당시에는 굉장히 저희가 좀 그때 시간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현장에서 일주일에 뭐 2, 3일씩 연구원들은 가서 살면서 조사를 직접 했었던 상황이고요. 이걸 토대로 영주 같은 경우는 큰 권역으로 이제 지금으로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중에 공간 단위로 활성화 지역 단위를 좀 끊어낸 겁니다. 그래서 영주는 이 마스터 플랜을 굉장히 알차게 사용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거 하나를 가지고 돈을 엄청난 많은 국비를 도시재생 사업을 비롯해서 뭐 행자부 사업, 뭐 문화부 사업 아주 알차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찾아냈던 자원들을 다 이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아마 요번에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이 마스터 플랜 안에 있는 사업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제2의 도약을 이제 영주시도 꿈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부산 진구도 마찬가지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가 한 부산 진구 계획했던 게 2015년인데요. 이때는 저희가 좀 툴을
그동안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GIS 도면을 좀 많이 사용을 해서 밀도 분석이라든지 어디가 밀집대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빈집이 어디가 더 많은지 이런 것들을 좀 다 조사를 했고요. 요걸 사실은 부산 진구에 넘겨줬었는데 그 다음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돈이 막 풀리면서 이게 단계적으로 요걸 활용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하면서 마을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남아져 있는 노후 주거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숙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2012년도에 그러면 저층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를 조금 더 전략을 좀 세워보자 해서 3대 추진 전략과 실천 과제를 마련을 했었고 필지 단위 점진적인 주거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리적 재생 기반과 사회자본 형성은 사실은 건축 분야의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집수리 사업과 연계시킬 것인가를 그 당시에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이제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해보고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건축협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지단위 주택정비 모델로서 2012년에 필지단위 주택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토대로 그 다음에 건축법 제8장의 2에 건축협정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14년도에 뭐 갑자기 그 여기 계신 김상문 국장님께서 건축협정지원센터를 이제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동시에 14년도에 도시재생 선도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그러면 필지 단위 주택 정비와 건축 협정을 좀 결합을 해보자. 그래서 선도 지역을 대상으로 순환형 임대주택을 이렇게 협정 사업을 한번 해보는 샘플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지자체 그 사업 설명을 하고 좀 손을 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또 역시나 영주시만 손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주시에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에서 처음으로 지방 도시에선 순환형 임대주택을 넣는 계기가 됐고 맹지로 돼 있었던 그 민간 대지와 그 다음에 영주시가 이제 매입한 부지가 건축 협정을 맺으면서 인접 필지는 아직 건축은 안 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살림자리라고 순환형 임대주택이 세워지면서 맹지가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접 필지는 아무 때나 이제 건축 행위가 가능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블록 단위 주택 정비 모델. 요거는 조금 도시명에 가까운 사업들인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좀 활성화 시켜보자라는 요구가 있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토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각각 이제 건축 특례 사항들을 넣는 그 제도를 도입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제안했던 거는 그러니까 중규모의 블럭 단위였었고, 그 다음에 한 7층 이하의 기존 도시의 도시 구조라든지 그레인을 해치지 않는 사업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 요구사항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15층 이상으로 지금 변화된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집수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 정비가 안 되는 그러한 지역들 주택들에 대해서는 주택 관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구주택 그 우리 마을 관리사무소라는 이름으로 해피하우스 시범 사업을 국권위와 같이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집수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집수리나 이런 그 단위 사업으로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새뜰마을 사업하면서 고령자를 위한 공동체 주거 모델을 제안을 했었고, 이거는 이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반영이 됐는데 아직 이제 시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상업지가 대부분 주거지에 연동돼 있는데 쇠퇴한 상업 공간에 여러 가지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서 무슨 청년 상가도 만들고 이제 뭐 그 새로운 운영자들을 찾는 일들을 좀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걸 운영해서 공간 관리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군산시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군산 액티브 로컬이라는 민간 컨설턴트 팀 예비 창업자 그룹과 함께 협업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걸 통해서 지역관리회사가 어떤 모델로 지역에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 이제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창업자 8팀이 선정이 돼서 점포 오픈 준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개선까지 연구소가 같이 참여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액티브 로컬 군산 공동 기획자 중에 이제 언더독스라는 팀과 SK 사회공헌 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협력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외에 도시재생 지원기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거버넌스 구축 및 사업 추진 체계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선도지역 기획하면서 저희가 몇 년 동안 사업 관리를 지원을 하다 보니 아우리에서 이제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이 늘어나면서 행정 지원하는 거에 좀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로 사업 관리는 LH로 다 이관을 하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 정책 기획을 하는 걸로 좀 전환하는 계기를 좀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2015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기금 프로그램도 허브하고 같이 마련을 해서 이건 뉴딜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주택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 프로그램은 이제 뉴딜에서 지금 반영돼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건축 도시공간 자원 중심으로 공간환경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인적이나 인문 자원들을 결합하는 게 좀 한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정된 지역 자원인데 지방 중소도시는 뭐 보시다시피 붉은색하고 이제 보라색이 사실은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산단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돌아가는데 재생사업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해서 특히나 지방 중소도시 같은 건 이런 종합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공공주도 공간개선 전략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거재생 전략이 좀 많이 미흡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령자 빈집 비율이 대도시에 비해서 높은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안했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건축 협정 적용에 좀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지 단위 주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건축가도 많아야 되고 사업 시행 주체 컨설팅도 해야 되는데 이 팀도 대도시에 비해서 지방 중소도시는 없어서 저희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팀들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다시 바꿔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방 중소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지역재생 전략 연구를 올해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원 순환 체계를 좀 만드는 시스템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30만 미만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재생 사업계획, 어떻게 보면 재정투자를 좀 자원 중심으로 다시 재분배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 되면 새로운 좀 방안들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재생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저희가 제안했던 모델들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발견을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고령자 저소득층 밀집거주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돌봄 자립마을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요 시범 사업을 좀 저희가 기획해서 사업화하는 방안까지도 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주 이것도 좀 여러 지자체 좀 알아봤는데 영주, 부여 몇 개 이제 지자체하고 같이 다시 한번 이제 시범 사업을 기획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기획하는 과정에서 집수리를 조금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맨 오른편에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올해 기준으로 노후주택의 여러 가지 노후도 그 다음에 맹지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이렇게 전국 동단위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더니 빨간색이 집수리가 필요한 집들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아래쪽이 좀 많이 중소도시에 많이 좀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건 국토부 이제 도시활력 지원과와 함께 어떻게 다양한 방식의 집수리 사업을 지원할 것인가를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군산에서 실험적으로 했었던 지역 골목경제 거점에 대한 실행력을 좀 증대시키는 방안들을 오늘 요번에 좀 구체화시킬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